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이번 주에도 만만치 않은 장세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 알고 계시다시피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절 전이라는 또 특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번 주 해외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역시 말이 많고 탈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동성을 좀 이겨야 되는지, 또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4분기 실적 전망치가 대체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실적 전망치가 낮아진다는 의미는 그만큼 벌어들인 돈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인데, 4분기에는 특수성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실적이 내려간다, 전망치보다 나빠진다는 것은 시장의 악재가 될 수가 있겠죠. 이번 4분기 실적 전망치가 내려가게 된 그 이유,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런 것들은 좋아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서학개미들이 최근에 미국 주식을 2조 원이나 순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나스닥 쪽 엄청나게 폭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매수를 중점적으로 진행한 종목군들이 바로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손실이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손실이 나는 부분들, 여기다가 플러스 국내 주식 역시도 반대 매매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들도 같이 전달해 드리면서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는데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나스닥이 제법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좀 애매한 게, 실적과 같은 부분들 때문에 주가 좀 하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예정치보다 좀 떨어졌다 그러면서 22%나 하락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 폭락세로 연결되는 어떤 촉매제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으로 데리고 있는 회원 가입자 수가 2억 3천만 명인가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늘어난 게 그다지 많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건들기만 해도 빠지는 그런 형태? 네. 근데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요, 그냥 증가하고 있다라는 쪽에 일단 기대를 걸어야 되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이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감소를 했다거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증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 좋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쩌라고, 정말 어쩔 TV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팔아먹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번 주에 FOMC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 주 25일, 26일이죠. 요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시장에서는 일단 이렇습니다. FOMC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일단 최대 금리 인상을 4회까지 잡았으니까, 3번에서 4번, 거기서 입장에서 별로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 부분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고, 시장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대차, 대조표의 축소,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유자산의 축소, 이 내용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는데, 이것이 지금 연말 정도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하진 않을 것이다. 시장이 그동안 좀 힘들어 했었던 부분은 금리 인상을 3월에 하고 한 5, 6월쯤 돼가지고 이제 양적 긴축을 같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거는 이제 연말 정도에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연준에서 이제 확정시켜주면 되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양적 긴축은 아직 멀었다, 금리 인상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예상하기에도 대부분 거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확정적으로 나온다, 11월에 하겠다, 12월에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연말 즈음에 한번 고려해 봅시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언급만 하더라도 당장은 이제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 이런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경계심은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또 오미크론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영국 쪽에서는 지금 방역 패스 종료한다느니, 감염자 수가 줄어든다느니, 물론 국내에서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해외 시장 상황 속에서 글로벌적으로는 약간 좀 줄어드는 형태, 좀 약간 오미크론에 대한 그런
경제 심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지금 이쪽 부분이 좀 살아나게 된다라면 뭐 실적이 좀 나쁘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향후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문제는 이제 시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뭐 지금 나쁜 악재들은 시장이 이미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좋은 호재성 기대감들은 시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내 증시로 돌아오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27일 날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을 사야 되기 때문에 기타 주변의 대형주들에게서 매도가 좀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것이 새롭게 지금 코스피 200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총 2등으로 지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그 목표치가 53만원 정도, 즉 상장 당일날 예상 종가가 53만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확실히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53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시총이 125조 원, 하이닉스보다도 앞서게 된다. 그러니까 시총 2등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뭐 가격을 이렇게 찍어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신뢰성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가봐야지 하는 거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일날 상황이 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 좀 보면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대형주가 꽝 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놈을 이제 추종하는 그런 패시브 자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 십시일반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매도를 통해서 자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하게 된다면 대형주 쪽에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약세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가 조금 다운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기대를 좀 걸고 있는 게 뉴스 기사에서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 청약자금 지금 반환을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111조 원 정도 된답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 들어올까요?인데 글쎄 뭐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 폭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서 주식시장이 좀 저평가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111조 원 빚 갚아야죠. 빚내서 들어온 거 또 잠깐 융통한 돈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주식시장에다 다 쏟아붓는다? 그것은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도 약간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주 말로 들어가게 되면 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그런 부담감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 연휴가 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 연휴를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약간 좀 애매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분위기가 좋게 마무리가 된다라면 투자자들이 그냥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유한 채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분위기가 조금 찜찜하게 마무리가 되면은요. 이게 지금 연휴 동안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 증시가 갑자기 뭐 폭락세를 더 보인다든지 전 세계적으로 좀 불안한 장세를 보게 되면 뭐 그냥 연휴를 좀 걱정거리로 이렇게 날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매매를 하기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번 주 경제 지표들이 계속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FOMC도 일단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그냥 간단하게만 좀 그 중요 지표들을 좀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것들도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지표, 그다음에 서비스업 PMI 지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떨어집니다. 지금 월요일부터 발표되는 지표들인데 다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리치몬드 제조업 지표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 예상치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FOMC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사전 GDP 요거는 이제 조금 괜찮은 듯한 느낌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통으로 치게 되면은 또 이것도 약간 성장성이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재 주문도 지금 제법 많이 줄었어요. 지금 플러스 2.6%가 이제 지난달에 발표된 건데 이번에 발표가 마이너스 0.5예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좀 이것도 힘들겠죠. 그 다음에 실업 청구 건수는 지난주에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 것이라는데 26만원 건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 뭐 이렇게 된다면 좀 힘들죠. 그 다음에 개인 소득은 조금 증가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출이 좀 감소하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참고해 본다면 소득이 늘어나도 지출이 좀 줄어든다. 이 내용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긴 버는데 뭔가 위기감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소비를 안 하게 되면은 그 부분들이 이제 소득을 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지출됐잖아요. 그게 이제 소비로 돼가지고 기업들 실적으로 증가가 돼야 되는데 소비를 안 해버려. 그러니까 기업은 비용만 계속 지출하게 되는 상태. 그 다음에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위기 상태. 그래서 더 움츠러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 지표들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좋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꼭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
지표들이 약간 우울한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주말로 가면서 계속 변동성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설 연휴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에 이제 뭐 FOMC를 지나면서 이제 변곡점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 부분들이 계속 불확실한 그런 내용들을 품고 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제 월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 어디론가 실종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뭐 그래도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크면 주가가 대체적으로 그냥 반등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네, 주 초중반까지 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움직임들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서두른다거나 공격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되니까요. 너무 서두르는 매매는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충분히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4분기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 한 달 전보다 6.3%나 내려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4분기 상장기업의 실적 발표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상장사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가 48조 5,600억으로 집계가 됐는데 1개월 전에는 51조 8천억이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약 지금 3조 원 정도 조금 넘게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잠정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예상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런지 그거는 확정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특이할 만한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주목을 해봐야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일회성 자금들이 이제 4분기에 좀 많이 나가죠. 이 일회성 자금이라는 것이 보면은 이제 상여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4분기에는 이제 연말 보너스 이런 거 많이 주잖아요. 이번 연도에 돈 잘 벌었으니까 뭐 보너스 좀 지급할게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비용으로 나가는 거죠. 이제 비용으로 처리가 되게 되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이익에서 제하게 되기 때문에 이익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좀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 증가했는데 이익은 감소했다라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상여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기보다도 오히려 이제 이 예상치보다도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오는, 왜냐면 상여금을 얼마 줄 건지까지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보통 그래서 4분기 때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에 4분기 때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이라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좀 줄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보너스가 지불이 됐기 때문에 뭐 실적이 좀 줄었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줄었다거나 네 그렇게 되는 것은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그냥 약간씩 줄어드는 거 그런 것들은 큰 부담이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지금 실적 전망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2017년도 4분기를 넘어서 4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2017년도에는 실적들이 굉장히 좋았던 거 알고 계시죠? 그때 슈퍼사이클부터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때보다도 더 큰 실적을 기록하면서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제 규모가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덩치는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물건을 똑같이 100개씩 팔았다고 하더라도 2017년도에는 100만 원밖에 못 벌었다면 지금 21년도에는 110만 원을 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기업의 실적 덩치가 커지는 거고요. 그게 인플레이션 효과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순 역할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들이겠죠. 자,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의 가치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만 원이었던 주식이 2021년도에는 11,000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거보다 가격이 떨어져 있다면 당연히 저평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의 증가율이 일단은 뭐 시장 경제 규모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전체적인 성장 전망치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부담될 만한 내용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서학 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2조 원이나 순매수했다.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죠? 네. 개인 투자자들이 연초에 급락 중인 미국 주식을 대거 순매수하고 있다. 약간 물타기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떨어지기 시작할 때 매수하는 거 그다지 좀 좋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계속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서 미국 주식에 대한 보관액, 즉 미국 주식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 덩치는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결제액은 17억 1,700만 달러, 하나로 2조 50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이게 QQQ네요. QQQ. 얘가 이제 배당, 네, 준다고 해가지고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요걸 이제 가장 많이 샀대요. 3억 2,300만 달러.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요 포지션들이 이제 가장 변화를 좀 많이 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QQQ라는 게 이제 ETF잖아요. ETF인데, 이 ETF가 나스닥 100 지수의 하루 등락률을 3배 정도 한다. 그러니까 약간 레버리지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지션으로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미국 ETF QQQ입니다. QQQ. QQQ 하니까 좀 적어한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탑 상위 기업에는 애플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다음에 페이스북, 메타, 여기 들어가 있고, 테슬라, 엔비디아,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성장주, 기술주 쪽을 매매하기가 좀 콕 집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덩치가 이제 다 몰려있는 걔네들로 집중된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거를 이제 서학개미들이 가장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것도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진행이 좀 되어 있고요. 테슬라도 매수를 많이 한 상태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기술주, 성장주 쪽으로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지금처럼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상태가 된다라면 부담감이 좀 커져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나스닥 지수가 지난 19일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서 조정에 대한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이제 주가 낙폭이 지난 주말에도 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형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라면, 이런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이 손실이 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증시를 본다라면은 성장주 쪽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제 시총 상위에 있는 거, 뭐 게임주라든지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으면서 낙폭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 상태인데, 뭐 비슷한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이든 아마존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간에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변화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손실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죠. 여기 떨어지고 있을 때 물타기 하는 거, 뭐 기본적으로 뭐 떨어지면 더 삽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1월달 작년 1월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엔터 했었던 이야기 그대로 나오죠. 근데 주가 떨어질 때 계속 사니까 어떻게 돼요? 별로죠. 충분히 조정을 받고 충분히 바닥을 잡았다 생각될 때 들어가셔야지,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게 되면 언젠가 이게 투입하는 자금은 마르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괜찮아, 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야, 그렇다면 상관없어요. 그냥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인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인수하려면 돈이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애플이 지금 시총이 얼마요? 3,000조 정도 넘죠. 3,000조가 좀 넘죠. 그러니까 뭐 3,000조 정도 있으시면 뭐 그냥 사시면 되겠는데, 이거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드네요. 약간 조정이 좀 깊어지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QQQ 같이 이제 ETF 쪽으로 뭐 배당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성장주 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진입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이 종목군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 뭔지 아시잖아요. 애플부터 시작해서 뭐 알파벳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메타, 아마존, 뭐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데 그냥 기술주나 똑같은 거예요. 걔네들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얘가 3배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게 상당히 피곤한 상황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우리가 좀 참고해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변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 손실 난 거 그냥 나 계속 들고 가서 어쨌든 수익을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말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각별히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 다음에 국내 증시 쪽에서도 비슷한 내용들 좀 있죠. 나 국장 안 하고 미장 갈래? 그래서 미장에서 또 이제 손해를 보고 있지만, 국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다지 좋은 성과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또 신용,
그 다음에 미수에 대한 그런 그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빠진 상태가 되면 이제 기준치를 초과해버리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돈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 거의 대부분 이제 하한가에 걸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보시면은 주가가 크게 뭐 폭락해가지고 시작할 것처럼 이게 동시효과제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반대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지난 주 중반부부터 계속 아침 시작점에서 반대 매매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변화가 좀 커진 종목들에 대한 대응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매도가 나오는 것들이다라고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미수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신용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증거금해야 되겠죠. 담보 유지 비율이 좀 이제 충족하지 못하면은 이제 반대 매매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미수 같은 경우 걸어갖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제 주가가 바닥이다, 반등 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대응하시는 분들 많은데 또 떨어져 버리면은 요걸 못 갚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주식을 그냥 팔아버려요. 네. 돈이 있으면 미수 같은 거 안 샀어요. 그 미수 쓸 때 겁 없이 그냥 막 있는 거 그냥 통틀어서 전부 다 그냥 최대한으로 끌어가지고 막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변화가 굉장히 커졌을 때 나한테 피해가 굉장히 크게 되겠죠. 이게 전부 다 레버리지예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잘못 건드리게 되면 좀 힘든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는 레버리지를 절대로 건드리지 말 것. 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용을 쓴다거나 미수를 쓴다거나 또 뭐 이렇게 변화가 시장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떻다고요? 네. 대체적으로 레버리지를 적용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좀 뭐 답답한 그런 내용들이긴 한데 뭐 어쨌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극복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단기간에 그냥 빨리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쉽게 이렇게 뭐 성과를 막 만들어낸다거나 그런 게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FOMC와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명절 연휴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있다. 뭐, 그다지 좋은 소식들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고요. 시장에 반영이 됐을 때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피의 4분기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는 이제 연말 성과금에 대한 일시적인 비용 지출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4분기 실적이 이제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4분기 기준 가장 역대 최고의 실적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뭐 큰 분위기가 다운된다거나 실적 때문에 고생을 한다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서학개미들이 주식을 2조 원 정도 매수했는데 QQQ를 매수를 많이 해가지고 변동성에 좀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QQQ 안 하더라도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것들이 기술주,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뭐 등등등을 매수를 많이 하셔가지고 테슬라 이런 거 그래가지고 뭐 QQQ를 하시나 뭐 이렇게 개별주로 성장주로 들어가시나 뭐 그놈이 것 같아요.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커지고요. QQQ는 이제 뭐 배당을 주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배당도 제법 많이 주는 부분들인데 이게 분기 배당을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기 배당을 바라보고 들어가신 분이 계시는데 배당 5% 받으려다가 주가가 10% 20% 빠지게 되면 그것도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고요. 떨어질 때마다 더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것들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 반대 매매나 뭐 미국 그 미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전부 다 이제 빚내서 하는 거 또 조급한 마음이죠. 빨리 손실을 복구하고 또는 수익을 왕창 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인데 욕심을 조금 버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떨어질 때 떨어지는 칼날을 절대 잡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나는 값이 비싸지만 그 가치를 생각하면 비싼 것도 아니면서 성장 속도가 빠른 주식들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그런 주식이 시장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상승할 종목이라 생각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일 중요해요. 시장이 좋아질 때 가장 먼저 상승할 종목 걔네들이 누구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걔네들은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밑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위에 있는 종목은 시장이 좋아져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밑에서 아직
올라오지 못한 애들은 시장이 좋아지면 걔네들이 올라가면서 시장을 같이 끌고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주도주의 교환, 주도주의 전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교체되는 이런 시기에서는 약간의 변동성을 같이 맞더라도요. 항상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에 주목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이야기 또 월요일 아침 시장을 또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는 우리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9시부터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되니까요. 늦지 않게 오셔서 또 아침 시장을 저하고 같이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